어떤 이의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아, 나는 파는 거 못해. 뭐, 그 하면 비싸지 않니? 비싸. 아, 왜 다른 회사들처럼 이런 가게에서 일반 유통처럼 안 팔아?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야, 시간이 없어. 나는 현재 아주 만족해. 뭐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 야, 그렇게 하면 뭘 해도 성공하겠다. 이제 그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듣는 얘기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뭐 그만둔 사람 많이 봤다. 뭐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렵다, 망했다, 뭐 인식이 안 좋다, 말주변이 없다, 가족이 반대한다, 돈이 안 된다.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야, 이거 말고 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채팅방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 또 우리 드림 아카데미에서 이제 시스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떨까요? 또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도움되는 강의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시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안 받아봤다면 후원 활동 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지? 저렇게 질문이 있을 때,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한테 같은 질문을 먼저 하고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대답이 궁하거나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하거나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라도 그 말에 동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대표적인 거죠. 비싸지 않니? 그러면 내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서울은 좀 비싼데 자기 속으로도. 그러니까는 권하기 어렵죠. 다르게 대답을 하기가. 그래, 또 자신이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이 비즈니스잖아요. 사업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스스로한테 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대답을 안 해도 돼. 아무튼 당황스럽거나 궁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질문들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그 가능한 답변을 노트에 써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했던 거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코미디 같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막 크게 웃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누구한테 꼭 얘기해봐야지 그랬는데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혹시 기억이 나도 다른 사람 웃게 하기를 무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가능한 답변도 써보고 스스로 말로 입으로 혼잣말이라도 답도 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질문이나 변명이다 말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적절한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이분은 정말 도사 같아. 제가 볼 때는 도사예요. 그게 법륜 스님이 있거든요. 법륜 스님 다 아시죠? 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참 별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 장가도 아닌 스님한테 남자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이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진짜 도사다. 막 수염 내고 뭐 이게 수염 길게 늘어뜨리고 영어같이 나지 않아도 진정한 도사다 이분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그 고민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다.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고 인생은 이런 거고 이런 때는 보통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어느 굉장히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여기 법륜 스님한테 아메를 후원했으면 크라운 앰버서더감인데 이런 우스개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스스로 또 같은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검토하고 답을 얻으셔야 된다.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어려울 게 없고 당황스러울 것도 없고요.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질문과 오해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지만 응답의 원칙과 요령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1번. 멋있게 또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 이런 이해에 대한 답변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좋은 강의가 많이 있지만 그거가 늘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멋있게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어떤 의견이든 어떤 질문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랬어.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 이렇게 공존하는 거야.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과 그런 것이 이렇게 동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 그것이 뭐 비싸다든 시간이 없다든 또는 또 뭐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시간 낭비다 이런 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죠.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근태 씨의 고수의 질문법 책도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었는데 자, 근데 대화가 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그대 세심하게 그런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중요한 건 편안한 어투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제품을 써왔는데 비싸다고 생각해? 또 뭐 다단계냐 피라미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다단계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어도 너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제가 볼 때 2번,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말을 근사하게 내가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니? 또는 어떤 이야기 들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3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서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어투로 질문합니다. 비난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핀잔 주는 질문이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되게 어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활용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그리고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나를 비틀려고 하는 질문인지 또는 이야기인지 진짜 좀 궁금해하는 건지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어렵게 만들고 궁지에 몰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죠? 너 대답 하나 제대로 하나 보자. 뭐 이러는 걸 수도 있고, 원래 그 아메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이든 이야기든 그것이 변명이든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려거나 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좀 이런 하여튼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틀려는 의도인지 정말 알고 싶어한지 의도인지 파악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왜 묻는데 너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조 공감하고 하는 게 우선이고 질문을 활용하는데 만약에 붙으려고 하는 의도라면 자, 중요한 거는 응답을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서두르면 이렇게 자꾸 방어적이 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을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응답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약간 비틀려고 하는 질문 같아. 부정적인 느낌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좋은 대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좋은 대답을 해도 그 사람은 듣고 수긍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는 의미로 그냥 가볍게 웃어준다. 이거는 그냥 상상에서 나온 제 조언이 아니고 실제 많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니까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가볍게 웃어주는 거죠. 비웃는 게 아니다.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그러면 아마 그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요. 또는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다시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뭘 알죠 우리가? 이분들이 아메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제대로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약하니까 자꾸 방어적이 되고 응답을 서두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쳐두면 너 잘 만났다. 그래서 막 쏟아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궁금한지 재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장황치 않게 응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또 다른 추가 질문할 기회도 없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듣지도 않고요. 이게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대질문도 하는 거죠. 질문을 잘 살펴야 된다. 그 질문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트에 좀 써보셔야 돼. 이런 질문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대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 돼요. 지금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자꾸 된다 안 된다 뭐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겠죠. 그는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고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막 내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응답하는 것도 서두를 필요 없고요. 좋은 대답하려고도 할 필요고 너 이거 모르지 막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의도도 파악해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생각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거기에 응답을 준비하는 것은 후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후원하든 또는 우리가 파트너 사업을 후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세일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만남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만남의 여지를 만드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음에 너 만날 일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막 하는 거 내가 쏟아놔야 돼. 이러면 당연히 이해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에 만나기가 어려워지고요. 아무튼 상대는 그냥 그래서 뭐 막 맛있는 거 사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거 우리가 비즈니스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만남의 연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세일즈가 좀 일회성이라면 우리가 이 아메이 사업을 후원하거나 제품을 후원하는 건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꼭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가볍게 웃어주고 필요하면 동조해주고 아 그렇구나. 또 어떤 경우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생각 못했는데 내가 한번 나도 지금 알아보고 공부하는 중이다. 한번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거는 뭐 저처럼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고 너는 초짜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이런 거는 후원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저 SP 플래티넘, 파운더스 플래티넘, 뭐 사파 이런 분들은 너 이렇게 내가 널 알려주마, 널 가르쳐주마 이런 태도는 아무튼 언제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 뭐죠? 피라미드나 다단계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대등한 관계. 그 상대의 질문을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미처 있게 나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저도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어서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거,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야, 그러면 그때 항상 뭘 해야죠? 다단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다단계라는 게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어떤 의미니? 라고 질문해야 돼요. 동조하고 질문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다단계는 예전에 뭐 여기 하나 썼을까요? 피라미드하고 뭐가 틀리죠? 자, 피라미드는 앞에 불법 피라미드라고. 이걸 보면요. 제가 이게 자, 방문 판매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그 산하법으로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피라미드는 앞에 불법 피라미드라고 법으로 정의돼 있어요. 다단계는 그냥 다단계야. 다단계. 다단계 판매죠. 제가 쓴 것처럼 다단계 판매 또는 다단계 유통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 판매법을 어기는 경우는 그럼 뭐죠? 그게 불법입니다. 어기니까 불법이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불법 피라미드다라고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는 불법 피라미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단계 피라미드 막 섞어 쓰지 말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단계는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요. 특징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동산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다. 윗사람이라죠. 윗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윗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뭘 파는 것이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단계의 생각입니다. 거의.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실 만약에 그 상대가 아주 솔직해서 사실 나 다단계 일단 뭔가 나쁜 거라는 느낌만 있지 잘 몰라. 그러면 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너 먼저 한 사람이 뭔가 유리하다. 또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맞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막 그런 게 아니고 매일은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도 생각하고 사업가로서 훈련도 하고 써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다단계와 구조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아주 그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 그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가 아니고 구전이라고 막 너무 우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판매와 구전은 이렇게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판매라고 하면 나도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상대가 그렇겠지.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뭐 간혹 제가 옛날에 야 지금 내가 뭘 파는 것 같으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뭐죠? 이렇게 논쟁이 여질 비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실수도 많이 했는데 자 판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고요. 구전은 경험을 구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속성이라고 되는데 정직함과 공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죠. 구조는 정직합니다. 판매는 정직함보다는 스펙이나 말 주변이 말 기술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혹시 자료를 사용한다면 판매들은 이제 뭐 카탈로그라든지 브로셔라든지 공식 자료를 쓰겠죠. 근데 우리는 자료는 그냥 그런 백업입니다. 백업으로 필요하면 꼭 필요할 때 쓰는 것뿐이고요. 진심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내 느낌이 전달되고 진심이 전달되고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매와 구조는. 저는 그렇게 아주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시각도 판매는 당장, 빨리, 일회성이죠. 밑에 당장의 수익,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진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있거나 수당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20만 점, 30만 원씩 써도 30몇만 원 써도 혹시 100만 원 써도 뭐 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선 마진이 없죠. 단지 뭘 우리는 원하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준비되고 지속 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이 사람이 이걸 샀냐 안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지속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관계도 말재주 또는 형에 들어서 세이즈는요, 집요함도 있어야 돼요. 구전도 집요함이 좀 필요한데, 다시는 안 만나는 집요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도 가서, 케이크도 가져, 이게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좀 차게 또는 대했다 그래서, 그런 관도 이러면은 한 명도 후원 못 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좀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너에 대한 관심과 너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너한테 기회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면 제품을 쓰는 것도. 그럼 거기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자, 행동 목표라고 제가 썼지만 일단 판매는 구매를 요청해야 돼요. 사라. 사주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뭘 꼭 판매한다고 꼭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하게 되면 아쉬운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구조는 구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라라는 게 아니라 또 만나자. 한번 들어보자. 알아보자. 또 제안.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 제안하고 요청하는 개념이에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판매와 구조를 분명하게 스스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원이 되는 건데요. 판매원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단지 스몰 비즈니스가 됩니다. 근데 사업가는 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정리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뭐 다단계 아니야라는 질문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대답이 어렵지 않다. 자,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왜가 중요한데, 자, 스스로의 흔들림은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가 중요하죠. 이게 조금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자, 아무튼 뭐가 있냐면,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일즈는 아무나 잘하기 어려워요. 세일즈는. 그렇지 않나요? 세일즈 잘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세일즈를 잘하고 세일즈를 더 편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메이가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세일즈 하면 되는데 뭐 세일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일즈라도 개념이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내가 쓰니까 너한테도 권하는 거야. 사업이라면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도 할 수 있는지 아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다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이게 잘못 이해되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겠다가 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 사람 후원도 안 하고 사람이 없다 소리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해가 돼야 돼요. 단지 나는 어떻게 우리 스폰서 덕분에 이렇게 이해를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스폰서가 나를 알아듣게 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는 궁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시장에서 1등일 때만 일어납니다. 아메이가 굳이 구전 일반 광고를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1등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1등 제품이라는 걸 모를 수는 있죠.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저 제품은 좋다는 건 아는데 정말 1등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1등 제품일 때만 일어납니다. 당연히 싸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싸다는 거에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결국 싸구려를 찾지는 않아요. 차이를 알고 써보면 압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비싸도 백화점에 가고요. 벤츠가 비싸도 벤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비싸다 이런 거에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당황할 우리가 비싸다는 건 뭐죠? 그 앞에 항상 뭐가 생략이냐. 야, 그럼 그거 비싼 거지. 이거 뭐예요? 품질에 비해서. 내가 가성비를 보니까 그건 비싼 거야. 근데 가성비를 보니까 그건 싼 거야. 비싸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꼭 싸지 않다고 해요. 비싸지 않아. 너가 만족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메이 제품은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좀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제품 쓰고 싶어 하는 대부분 대표적인 치약이었죠. 그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메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전에 보상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캐시백 플랜, 우리가 사업 설명이라고 하지만 플랜을 들려주고 초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전에 보상한다는 것에서는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무지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구전의 보상을 받고 계신 거 맞죠? 스스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구전은 말솜씨 또는 너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구전은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느낌 경험이죠. 그리고 말대로 하려고만 하면 그죠? 홍콩의 어떤 리더가 그랬다고 했듯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 구전할 사람 천지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사업가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이 안 돼. 라든지 지금
본업에 충실해야 돼. 지금 나 만족해. 이런 거에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 좀 너는 참 좋겠다. 그죠? 부럽기도 하네. 근데 우린 아메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미래 준비는 돼 있니? 미래로 초점을 확 반드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미래 준비와 꾸준한 수입. 바로 우리가 꿈과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자산 만들기 이렇게 우리 다른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우리 스스로가 진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아메 사업을 이해하고 큰 사업으로서 빅 비즈니스 해나가셔야 됩니다. 또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했듯이 그럼 나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 지금. 그럼 현재 본업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덤벼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창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질문처럼 왜 너네는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안 파냐? 그거는 가게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자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오해 또는 어떤 이야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답을 그냥 멋지게 근사하게 이 자리를 설득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사업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경우에 따르면 진짜 그냥 웃어줘.